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하고 충격적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정신감정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과 함께 왜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실상, 극단적 폭력 성향.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관리소장이 저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옆에 총만 있으면 직원이고 뭐고 다 쏴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및 자살 충동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이 수백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들. 부천에서는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60대 여성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남에서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관리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폭행 및 상해 사건들. 검색해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대구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의 과도와 식칼로 해친 입주민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단전되었다는 이유로 60대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도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 폭행을 일삼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의 폭행 및 횡령 사건들. 더 충격적인 것은 관리소장이 직접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다 발각되자 이를 추궁하는 동대표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청소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관리소장이 입주민과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관리소장들의 문제 유형 분류.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관리소장들을 분류해보면 정상적인 관리소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입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 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합리적 의사결정. 본질적으로 나쁜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이나 업체와의 부정한 거래, 입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적 성향, 책임 회피와 거짓말을 일삼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관리소장. 극심한 분노 조절 장애로 쉽게 폭발,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며 괴롭힘, 우울증 및 자살 충동 표현, 폭력적 성향과 위협적 언행, 판단력 저하로 비합리적 의사결정.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선발 과정의 심각한 허점. 현재 관리소장 선발 과정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의 문제.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인성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검증 과정이 전혀 없음. 면접에서도 기본적인 업무 능력만 확인하고 끝. 과거 폭력 전과나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음. 실제 선발 과정의 문제?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와 간단한 면접으로만 결정. 전문적인 심리 검사나 인성 검증 없음. 추천서나 이전 직장 평판 조회도 형식적. 결격 사유도 범죄 전과 정도만 확인. 관리소장의 특수하고 극한 업무 환경, 스트레스 요인들, 하루 종일 각종 민원과 갈등 상황에 노출, 이웃 간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의 중재 역할, 막대한 관리비 운용에 대한 책임과 압박감,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때로는 인격 모독적 비난, 24시간 대기 상태와 사생활 침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막강한 관리비 집행 권한을 가지면서도 모든 책임은 혼자서 져야 하는 구조? 실패하면 모든 비난은 관리소장 혼자 감당. 성공해도 당연하다는 반응만 받음.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부재. 동대표회의의 한계. 대부분 입주민들이 무관심하여 형식적으로 운영. 전문 지식 부족으로 관리소장 견제 능력 한계.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얽혀 객관적 판단 어려움. 입주민들의 현실. 관리소장의 실제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문제 행동이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음. 심각한 사건이 터진 후에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대부분. 법적 보호 장치 부족, 관리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음,
문제가 있어도 해고하기까지 복잡한 절차.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대응책 매우 제한적. 정신감정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 수백, 수천 세대의 생명과 안전. 한 아파트에 수백 가구, 수천 명이 거주. 폭력적 성향이나 극단적 사고를 가진 자가 관리할 경우 대형 참사 가능성. 가스, 전기, 수도 등 생명과 직결된 시설 관리 책임자. 실제 위험 사례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 관리소장. 흉기를 휘두르거나 실제 폭행하는 사건들. 방화나 가스 밸브 조작 등의 극단적 행동 가능성. 직원들의 안전. 매일 함께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 직원들의 안전.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현실. 재산 보호의 절박한 필요성. 관리비 운용의 책임. 대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수십억 원 관리비 운용.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잘못된 판단 시 막대한 손실. 횡령이나 부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 수십억 원 가치의 아파트 시설물 관리.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시설 손상. 수리나 교체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큰 손실.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정신건강 검진이 의무인 직업들. 항공기 조종사. 6개월마다 정신건강 검진 및 적성검사. 선박 선장. 정기적 건강검진과 정신상태 평가. 대형 버스 운전기사. 채용 시와 정기적 적성검사. 철도 기관사. 연간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평가. 보안업체 직원. 정신건강 상태 확인 후 배치. 책임과 영향력 비교. 이들 직업보다 관리소장의 책임과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 24시간 관리 체계로 더 큰 권한과 책임. 예방 효과의 중요성. 사전 예방의 중요성. 문제가 터진 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 회복. 관리소장 본인에게도 정신건강 지원 기회 제공. 사회적 비용 절감. 사건 발생 후 법적 분쟁이나 치료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저렴. 아파트 가치 하락 방지 효과. 입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비용 절약. 해외 선진국 사례와 현실적 대안. 해외 선진국 사례. 미국의 경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 인증 시 정신건강 평가 포함.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심리 상태 점검 실시. 문제 발견 시 즉시 배치 전환이나 치료 지원. 일본의 경우 관리조합 임원 대상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 능력 향상 교육 의무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 시스템. 독일의 경우 부동산 관리자 자격 갱신 시 심리검사 실시. 입주민과의 소통 능력과 정신적 안정성 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문제 조기 발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 1단계 채용 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모든 관리소장 후보자 대상 정신과 전문의 검진. 우울증,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등 기본 검사. 성격 검사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 평가. 폭력성 및 충동성 검사 포함. 2단계 연 1회 정기 정신감정 실시.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신건강 상태 점검.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 검사. 알코올 의존이나 약물 남용 여부 확인. 인격 장애나 정신질환 발병 여부 모니터링. 3단계 문제 발견 시 즉시 대응 시스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업무 정지. 치료받는 동안 임시 관리소장 배치. 회복 후에도 재검사를 통한 복직 여부 결정.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찰. 4단계 관리소장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 실시. 전문 상담사와의 정기 상담 기회 제공. 동료 관리소장들과의 정기 모임을 통한 정보 교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치료비 지원. 반대 의견들에 대한 철저한 반박.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개인의 인권 vs 공공의 안전.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수천 명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이미 수많은 직업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이런 의무를 받아들여야 함. 인권 보호 방안. 검진 결과의 철저한 비밀 보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과 재활 기회 제공. 차별이 아닌 치료와 회복을 위한 조치.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정신감정 비용.
1인당 연간 50-100만 원 정도. 관리비 횡령이나 잘못된 관리로 인한 손실, 수천만 원, 수억 원. 폭력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배상 비용, 수억 원, 수십억 원. 입주민들의 의사.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 부담 의사 표시. 관리비에서 월 몇천 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음. 관리소장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현실적 반박?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지원할 가능성 증가. 문제 있는 관리소장들이 걸러져서 전체 직업의 위상 향상.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으로 근무 환경 개선 효과. 장기적 효과. 관리소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 전문직으로서의 인정과 대우 개선.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 증가. 결론 및 강력한 제안. 여러분, 지금까지 충격적인 사례들과 함께 관리소장 정신감정 의무화의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들. 현재의 참혹한 현실. 정상적인 관리소장이 30%에 불과한 현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관리소장.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폭행과 상해 사건들. 입주민과 직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즉시 시행되어야 할 구체적 조치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관리소장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조항 신설, 검진 거부 시 자격 취소 조항 포함, 허위 검진 결과 제출 시 처벌 조항 마련, 검진 기관과 기준 수립,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지정, 표준화된 검진 항목과 판정 기준 마련, 검진 비용 지원 방안 수립,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문제 관리소장 발견 시 24시간 내 업무 정지, 임시 관리소장 파견 시스템 운영, 입주민 신고센터 운영,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구축, 관리소장 전용 상담센터 설립, 정기적 스트레스 관리 교육 프로그램, 동료 상담과 멘토링 시스템 도입.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 행동 관찰하기. 이상한 언행 발견 시 즉시 동대표회에 보고. 필요시 관리소장 교체 요구하기.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청원 참여하기. 기억하세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관리비도 소중하지만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설 뚫어뻥과 함께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리소장 경험담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실명은 빼고 어떤 지역의 어떤 상황인지만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뚫어뻥이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충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